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은퇴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자, 퇴직 후 은퇴 후에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자,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야말로 잘 사는 길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또한 일을 즐겁고 재밌게 하고 행복한 일을 찾고 동시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창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은퇴 후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 창업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는 것은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을 쓰신 김정훈 명지대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는 만큼 성공한다. 자, 인생이 무조건 즐거워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이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조건 즐거워야 된다. 즐거움을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새기고 매일매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빈둥빈둥 노는 만큼 무료함이 인생의 최대의 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 빈둥빈둥 노는 무료함이 인생의 최대 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술인 홍서범 씨의 글에서 가져왔는데요. 잘 먹고 잘 놀고 유쾌하게 살다 가자라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유쾌하게 살다 가자. 상당히 집약적이고 인생을 잘 살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죽음에 처해보고 3년 전에 아들의 간 이식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때 가장 처절했던 것이 너무 인생이 서글펐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추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놀고 유쾌하게 살다 가자. 이 말은 상당히 저한테 공감이 가는 말이고, 여러분도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는 나에게 주어진 대로 즐길 수 있는 한 최대한 즐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 물론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민한다고 풀리지도 않다면서,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 능력 바뀌냐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바뀐 고민은 접어버리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날 사람 만나고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인 홍서범 씨의 삶의 방식이 저는 상당히 좋은 인생의 방침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에 따르면 놀이란 능동적 일상을 재조직할 때 얻을 수 있다면서 그 특성은 자유, 자발성, 욕심 없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인데 놀이하는 사람이다. 놀이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성이 자유적이고 자발적이고 욕심 없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즘 어린이는 학원 몇 개씩 다니라 좀 다르겠지만 60, 70년대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노는 게 곧 일상이었습니다. 삶의 일환이었죠. 아이들은 놀이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사회성은 물론 건강과 행복도 즐거움도 다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노는 것이 삶의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자, 학원 다니라 참 또 다른 즐거움을 또 찾겠지만요. 어쨌든 일상이 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대라면 바로 일상과 삶이 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행복한 은퇴 노후는 누구나 바라는 꿈이자 희망이겠지만 정작 어떻게 기쁘게 잘 살고 어떻게 늙어야만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일상과 삶이 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퇴직 후에는, 노후에는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하죠. 경제적 자립. 그리고 또한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립, 일, 이 두 가지만 가져도 상당한 부분 성공할 수 있고, 동시에 자,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한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은퇴 후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바로 창업인데,
이 창업을 한 이유가 바로 매월 일정한 금액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 창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퇴 후에 이게 약 60% 정도 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득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리고 갈수록 고령자들은 이 의료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 창업을 한다는 것이 매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젊음이라는 가능성 자체가 가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젊은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그는 초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 노후에 평가할 유일한 가치는 바로 자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노후에 자산이 0이라면 그의 가치는 0에 수렴한다고 해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은퇴 후 매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불안하게 되는데 그런데 재취업이 어렵다. 결국 재취업 대신 택하는 것이 매월 얼마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업 후 10년 성공 확률은 전문가들도 20% 내외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80%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전문가는 10%고 90%의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년 만에 실패할 확률이 70%였다는 것입니다. 성공 확률은 30%, 또 10년 가면 이것이 10% 내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90%의 실패 확률, 그리고 단 10%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맡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80 내지 90%의 리스크를 노후에 무릅써야 한다는 결론이 되게 되는데 창업이라는 것은 제가 공인중개사를 해보니까 인테리어업자와 임대업자만 배만 불려주고 관련 업자만 배불러주고 본인은 파산당하기 쉽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창업 핵심은 인테리어 비용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창업자들한테 많은 아픔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한두 번의 실패가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노후에 단 한 번의 실패는 가정을 파탄시키고 길거리로 내몰게 되고 자신은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젊은이들은 한두 번의 실패가 경험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노후에 은퇴 후에 단 한 번의 실패가 가정을 파탄시키게 되고 길거리로 내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도 가정이 없어지면서 자신은 노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무릅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업 대신 안정적인 주택연금을 드시고 농지연금을 드시고 미국 1등 주식 분기 배당금을 더 챙기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을 챙기시고 배당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대신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가능한 일, 작은 일을 찾아서 나서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을 통해서 가치를 찾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과 작은 일을 통해서 작은 돈이 꾸준하게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소득이 작지만 충분히 알뜰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돈 바라지 마시고, 그래서 창업하지 마시고, 작은 돈에 알뜰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혼과 만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제 20대에 무전여행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무전여행에서 기억하는 것이 바로 10,000원만 있어도 자본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무전여행으로 영원히 있을 때는 노동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식당에 밤에 취직을 했는데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알바하면서 제가 10,000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0원이 생기니까 이 노동을 해서 식당에 알바를 해서 10,000원을 벌어서 10,000원이 바로 자본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본을 통해서 자본가로서 저는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10,000원의 자본금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음료수인 밀키스를 구입해서 속리산 정상에서 이게 팔았는데요. 단돈 10,000원으로도 충분히 자본가로서 자본을 팔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작은 돈이 소중하고 작아도 얼마든지 알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창업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작은 돈이
흘러나올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노는 만큼 성공한다, 이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이 무조건 즐거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숙제하듯이 살지 말고 자, 축제처럼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일체유심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축제처럼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은퇴 후에는 삶이 놀이고 놀이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삶이 놀이가 되어야 되고 놀이가 바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독을 친구 삼고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혼자서도 요리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청소도 공부도 음악도 취미도 운동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혼자서도 몰입할 거리를 찾아서 빠져든다면 혼자서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자기에 맞는 것을 또 찾아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활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생활이 여행이자 즐거운 경험이자 동시에 여행자로서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즐겁게 놀고 틈나는 대로 배워가는 그런 하루하루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뭔가를 나눠주고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고 소중한 건 맞으나 최소한의 여건만 갖춰주게 되면 경제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약한 환경이라면 이면체면 버려버리고 체면체를 과감하게 줄이거나 또한 생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돈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능한 일을 하고 조금이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완충장치가 될 자금을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큰 돈, 목돈이 아니라 작은 돈이 꾸준하게 이렇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쌓이고 이루어진 것이고 하루의 핵심은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을 즐겁게 시작하고 하루를 유쾌하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의 습관, 아침의 루틴을 잘 활용해서 하루하루를 가치 있고 보람을 찾고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제 어렸을 때 있고 또 하루에는 아침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아침 습관, 아침 루틴을 잘 활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 첫 번째 할 일은 이불 개기, 기지개 켜고, 간단한 운동, 그 감사, 명상, 또 양치를 하시고, 따뜻한 물 한 잔, 또 책 몇 페이지 읽는 습관, 각종 취미 활동, 그리고 가능하다면 밖으로 나가서 힘차게 걷고 자기만의 생산성 있는 활동,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기만의 일기라든지 글을 쓰고 유튜브를 찍고 블로그를 활동을 하고,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습관적 루틴을 자기 방식만으로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절로 이미 몸에 뵐 수 있지만 좀 더 모자란 것은 보완해서 이것을 습관하고 루틴화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과 루틴이야말로 행복하고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이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틈나는 대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움도 좋고 또 자기만의 이게 능력으로 봉사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여행은 자주 많이 갈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전반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절제하고 특히 의미를 찾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 자유롭고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의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은 우리가 너무나 살기 바빴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또한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고 의미를 찾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감사의 삶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상과 삶이 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아무 기억 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무례한 세월이 10년, 20년이 잠시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눈물과 후회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그리고 즐겁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 중에 고민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가능한 일을 하면서 잘 먹고
잘 놀고 유쾌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여건에서 주어진 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즐기면서 감사의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인생을, 단 한 번의 인생을 잘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렸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